갯벌에 고립된 70대 노인을 구조하다가 순직했던 고 이재석 경사와 관련해서 이 해경의 부실 대응을 보여주는 새로운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것, 이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1일 새벽이었습니다. 이 경사가 바다에서 실종되고 구조의 총각을 다투는 긴급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해경이 늑장 대응으로 골든타임을 놓친 정황이 무전 기록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구조 장비를 투입해서 수색하기까지 무려 40여 분이나 시간을 허비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이 사고 당시 상황을 좀 시간대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당일은 지난 11일, 그러니까 새벽 2시 57분쯤에 이 경사가 이제 그 구조자에게 구명조끼를 벗어줬다는 이 마지막 무전을 끝으로 이 파출소 팀장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후 이제 드론 수출 업체가 상황이 위험하다며 이 추가 인원 투입 필요성을 해경에 알렸고 새벽 3시 17분이 돼서야 근무자 4명이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정의용 의원실이 공개한 이 해경 상황 보고서 및 이 무선 기록에 따르면요, 이 과정에서 이 구조 장비마다 문제점이 발견되면서 실질적인 수색엔 40분이 더 소요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전 기록을 통해 드러난 이 구체적인 부실 대응 정황들을 좀 살펴보면요, 당시 이 수색에 투입된 인원 중 한 명이 밀물이 빠르게 차오르는 상황을 토대로 해서 이 동력, 그러니까 전동 서프보드라도 있어야 할 것 같다라면서 이제 지원을 요청을 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해상 순찰차 예비키를 잘 못 찾겠다라는 무전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구조 장비는 순찰차에 보관이 된 상태였는데 이 경사가 출동할 때 사용하고 이 문이 잠긴 상태여서 이를 열기 위한 예비키가 필요했던 겁니다. 사실상 장비를 즉시 투입하기에는 준비가 미비했던 그런 상황이었음이 드러난 건데요. 또 무전 과정에서 동력 서프보드 바람을 빼서 차량 뒷좌석에 실어야 한다거나 엔진이 과열돼서 시동이 안 걸린다 등 좀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의 대화도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이 수색 골든타임을 놓친, 그러니까 이 경사의 구조 요청이 있은 지 1시간이 지난 이 새벽 4시 5분경에야 동력 서프보드가 투입이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력 서프보드라는 거는요, 모터가 정착된 그런 보드입니다. 그러니까 수심이 얕은 곳에서 구조 활동을 펼칠 때 활용하는 그런 장비인데요. 최대 시속 3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고요. 또 조정하기가 쉬워서 무엇보다 이 경사 수색에 큰 도움이 됐을 그런 구조 장비입니다. 하지만 정작 필요한 순간에 이 장비 관리가 제대로 되지를 않아서 적기에 투입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동력 구조 보트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그 이후에도 장비 문제가 또 계속됐다고 합니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당시 해경은 동력 구조 보트로 수색에 나선 지 30분 만에 배터리 잔량 부족으로 교체 후 다시 수색하겠다며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뿐 아니라 영흥 파출소가 보유한 드론의 경우 야간 장비가 탑재돼 있지 않아 사실상 이 경사 수색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무전 기록 등을 토대로 당시 파출소의 장비 관리 실태와 현장 대응 상황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시 총체적 난국이 벌어진 건요, 파출소 현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와중에 해경의 구조 헬기는요, 엉뚱한 곳으로 날아갔고요. 오히려 그래서 구조 활동에 혼선을 줬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해양경찰청 상황 보고서 및 이 무선 기록 등에 따르면요, 지난 11일 오전 4시 1분경 이 사고 지점 인근 해상에서 이 근처 군부대 TOD, 그러니까 이 열상 감시 장비에 이 경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포착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구체적인 수색 지점이 공유된 뒤 구조 헬기가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는 바람에 10분 넘게 혼선을 빚었다는 건데요. 당시 무전 기록에 따르면 이 헬기의 위치가 잘못됐다, 이 동서남북 기준으로 정확한 위치를 다시 보내달라, 이런 교신 상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황실 보고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도 이 경사를 구조할 수 있던 기회를 놓친 한 원인이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당일 출동부터 수색, 그리고 그 이후의 대응까지 모든 게 총체적 난국이었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네, 이 통신 기록에 나온 당시 해경과 군부대의 조치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영흥 파출소는 11일 새벽 3시 반에야 이 상급기관인 인천해양경찰서 이 상황실에 이 경사와 연락이 두절됐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처음 드론 순찰대가 갯벌에 사람이 있다고 신고한 게 새벽 2시, 그러니까 1시간 전인 새벽 2시 7분입니다. 이 경사가 고립된 노인을 만나서 구명조끼를 벗어주고 또 마지막 무전을 한 게 2시 57분경인데
하지만 이때를 지나서 이경사 위치를 놓치고 나서야 그제서야 상황실에 알린 겁니다. 안전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전문 인력 지원과 이 정보 파악 등을 담당하는 상황지원팀, 이 상황지원팀도 이경사와 무선으로 연락이 끊긴 이후 약 50분이 지나서야 꾸려졌습니다. 인천해양소는 오전 3시 53분, 중부해경청은 오전 4시 4분, 해경본청은 오전 4시 48분쯤에야 이 상황지원팀을 소집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일각에선 상황실 보고가 더 빨리 이루어졌다면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서 이경사를 구조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정치권에선 진상조사를 통해서 초동 대응이 미흡했던 이유를 밝혀내야 한다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재석 경사의 사고와 관련해서요, 이 당일 초기 대응이 부실했던 그런 정황들이 지금 계속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적 공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독립적인 기관에서 진상을 규명하라 지금 이렇게 지시를 한 상황에서 독립적인 기관이 어디가 될지 지금 이 부분이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요. 사실 진상 규명은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제가 생각할 때도 같은 생각인데요.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세 가지 문제가 지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출동 매뉴얼을 왜 위반했는가입니다. 이런 식의 긴급한 사태에 왜 이경사 혼자서 출동할 수밖에 없었는가? 2인 1조의 그러니까 출동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앞서 기자님들이 말씀했지만 군항 대응 매뉴얼도 상당히 준비 자체가 완전히 총체적 부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왜 잘못됐느냐? 그러니까 동력 구조 보트의 뭐 바람이나 그리고 배터리, 그리고 또 순찰차의 예비키 이런 부분들이 전혀 준비되지 않고 우왕좌왕하다고 하면 뭐 또 다른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 군안은 정말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요. 이 이재석 경사를 영웅 만들기를 통해서 일종의 입맞추기를 하고, 그리고 상부의 여러 가지 책임을 은폐하기 위한 일종의 말 맞추기, 그리고 꼬리 자르기, 이 부분에 대한 진상조사도 반드시 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경사가 영웅인 건 맞죠. 그런데 이제 그것만을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지금 지도부가 뭔가 좀 잘못 움직인 게 아닌가 지금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교수님하고 생각이 거의 같은데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독립된 기관에 의한 수사 지시하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이게 이렇게 돼서 검경 수사권이 조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가 들어가야 되지 하고 생각해 보니까는 이게 간단하지 않아서 굉장히 복잡하겠다라는 생각마저 들고요. 무엇보다도 신속 대응도 되지 않았고 늑장 대응에다가 상부의 그 함구 지시, 거기다가 지금 이경사가 실종됐는데 출동한 시간이 38분이나 경과됐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매뉴얼 말씀도 하셨는데요. 실제로 매뉴얼에 피해를 받는 사람을 구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구조대의 안전과 생명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반드시 각인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